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과 국내 ETF 투자 동향을 정리해드리는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서는 꽤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번 주 강하게 오르며 무려 올해 들어 15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 4월 저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는 38%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간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1.02% 상승하며 주간 연속으로 5주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지속적으로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량도 감소하지 않고 있죠. 금요일 마감가는 21,1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증시 강세가 지속되며 실적 시즌과 무역 협상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EU의 회담, 그다음에 연준 회의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강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비중은 무겁게 유지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일별 분봉 차트입니다. 월요일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었고요. 트럼프와 EU 간의 회담 예정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으로 4%대 상승하며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고요. 수요일엔 알파벳과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했고 AI 중심 실적 기대감 속에 큰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트럼프와 일본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자, 목요일에는 0.7%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을 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도 여전히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무역협상 기대감이 지속되고 연준 회의 및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주간 변동성의 상단에서 여전히 몇 주간 지속적으로 주를 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는 주간 0.45% 수익을 기록하여 지수보다 못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종합지수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의 수익률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지수는 나스닥 상장 전 종목 약 3,000개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에 코덱스 상품은 나스닥 100지수를 추정합니다. 이 지수는 비금융 대형주 100개 기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따라서 종합지수는 중소형주까지 포함된 반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는 대형 기술주 중심입니다. 이 외에도 괴리율이라든지 환율의 해지의 유무, 그 다음에 시간 차이와 기준가 상상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3,196포인트로 마감하며 약 0.25%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생 속에 소극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일부 유입되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지수 자체는 보합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상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200은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약간 더 저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 한참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정치체제 변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반도체, 신산업 중심의 펀더멘탈 강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 반등 및 장기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이란다.
이재명 정부는 배당소득 세제 완화,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강화,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등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 매력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추진 중입니다. 주요 증권사 및 모건 스탠리, MSCI 등 글로벌 기관은 통제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지면 코스피가 향후 4천에서 5천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예상 경제 성장률은 약 1.6에서 2.1%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지체되나 하반기엔 반등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상반기에 한 30% 이렇게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3,100대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ETF 흐름도 강세장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권사 코스피 밴드를 업데이트하면 KB증권이나 유안타증권 등에 의하면 하반기 코스피 지수는 상단 3,200에서 3,700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하나증권 3,240을 전망하고 있고 일부는 4,000포인트까지 그런 수준까지 상정하는 증권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섹터 업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입니다. 안정성과 배당 수익의 매력으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내 핵심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주간 1.54% 상승하고 전고점을 갈아치우기 직전입니다. 양호합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한 주간 3.28% 하락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5% 이상 빠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손실의 크기가 크지 않고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므로 조금 더 유지해도 괜찮겠습니다. 반도체 IT 하드웨어 섹터는 AI 중심 수요 확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변수를 업계에서는 하락장을 우려하는 그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망보다는 추세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지켜보자고 했던 증권입니다. 하지만 결국 손실을 전고점 대비 10%를 넘어갔습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은 너무나 강력하게 최근에 급등했었습니다. 이렇게 추세 추종 전략은 강하게 상승하는 놈을 투자하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처음 매수는 조금씩 발만 담그기만 하고 매수 시점도 전고점을 돌파했다거나 다양한 기준으로 매수 시점을 잡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손절이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이번 주에도 강하게 상승을 기록했네요. 2.14%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건 추가 매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강하게 급증하는 것도 확인되고요. 긍정적입니다. 손절했지만 진입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K방산입니다. 이번 주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에 다다랐죠. 거래량은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이번 주에 더욱 강하게 반등했네요. 8%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주 중에요.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면 손절했을 경우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 반등을 반드시 먹어야 할지 아님 확률은 낮지만 더 큰 손실을 확실히 피해야 할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특히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저 먹음직스러운 반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도 그런 일반적인 투자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엔 90% 이상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엔 강하게 반등했지만 다음번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온 종목은 더욱더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자, 큰 수익을 쌓아 놓아도 그거보다 훨씬 작은 손실에도 원금이 녹아내린다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누적 수익률이 60%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40%의 손실만으로도 원금이 날아가는 거 모두들 아시죠? 네. 결국 조선은 전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량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고점에서 물린 투자자가 손실이 회복되어 매도하면 잠시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지속할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좀 더 느긋하게 확실히 털고 갈 투자자들은 털어버리고 기관이나 펀드 세력이 매수세가 확인되는 그런 자리에서 말이죠.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론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부하면서 서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조선과 방사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화장품은 2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12% 하락해서 전고점 대비 7%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한국의 화장품 업종은 내수, 수출,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2025년도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의 브랜드 소비 성향 변화와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업체마다 성장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K-뷰티 업종은 세계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수출 구조, 그 다음에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투자나 전략 수립 시 환율, 정책, 소비 트렌드를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0일 이평선을 지지받아 반등할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은 지난주에 51선을 뚫더니 더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진입을 포기하고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추천한 상품이죠. 고배당주 혼합채권인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30%에 해당하고 비교적 공격적인 상품으로서 추천드린 상품입니다. 한 주간 0.6% 하락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고점 대비 하락폭은 앞으로 소수점은 버림을 하고 간단히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은 손절이고요. 조선과 방사는 진입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좋은 변동성이 심한 업종 ETF는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미국 나스닥 100과 코스피 200에 절반씩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 투자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투자 금액이 더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들의 계좌를 살펴보면 너무 다양하게 나누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코스피 등의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한 주는 휴가 기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휴식을 취하더라도 자산은 불어나는 한 주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